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더 엄청 높게 부르는 거예요. 5억이면 등기를 칠 수 있는 집에 5억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게 되시면 무갭투자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무갭투자는 100% 무조건 전세 사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전세 사기로 고소하려면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위험하게 세팅된 전세 계약임을 주장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빌라왕이 어떻게 수백 채를 이용해서 전세 사기를 쳤는지 무갭투자 전세 사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전세 사기 총정리를 좀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전입신고 전세 사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면 좀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 갭투자와 신탁부동산은 조금 더 복잡해요. 이 무갭투자 전세 사기 수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집이나 빌라를 살 돈이 없는 사람도 집주인,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의 돈,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받고 그 빌린 보증금에 자기 돈을 약간만 얹어서 집을 매수하고 집주인이 돼서 임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을 갭이라고 부르는 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걸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 두 금액이 만약 똑같으면 두 금액의 차이, 갭이 0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무갭 투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5억짜리 집이 보통 전세가가 2억에서 3억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 지어진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실거래가를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부가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죠. 이걸 잘 확인을 안 하고 들어오는 임차인들을 잘 속이고 꼬드겨서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더 엄청 높게 부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도 짜고 쳐서 시가 5억짜리 집을 8억이라고 속이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요, 부동산에서 임차인들에게 이 집은 신축이라 전세가 5억이면 진짜 싼 거다 하는 식으로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부동산에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5억이면 등기를 칠 수 있는 집에 5억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게 되시면 무갭투자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경매시키더라도 시가 5억보다 싸게 낙찰이 되니까 임차인들은 보증금 5억을 전액을 회수를 할 수 없게 돼요. 몇 억은 날리는 거죠. 이런 무갭투자는 100% 무조건 전세 사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형사고소를 하셔야 되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돈을 들고 있을 때 회수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무갭투자는 집주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집주인, 건축주, 공인중개사, 그리고 분양 대행업자, 소위 떴다방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까지 총 4명을 전부 다 고소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빌라왕은 이 무갭투자의 끝판왕이에요. 더 발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빌라왕이 되려면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삼각 보이스피싱 같은 수법인데요, 본인이 가운데에서 한쪽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세가에도 들어오겠다는 임차인들을 모집을 해요. 다른 한쪽으로는 돈 한 푼도 없어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꼬셔서 예비 집주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임차인과 예비 집주인 둘을 모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신축 건물을 분양해주는 중개업자,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죠. 이 중개업자와 건축주 그리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이 한 팀이에요. 기가 막힌 신축 건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입주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신축 건물에 들어올 임차인, 전세입자를 모아서 최대한 보증금을 세게 불러서 입주를 시키고요. 이분들은 지나치게 보증금이 높게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세게 받았으니까 집을 공짜로 팔아도 불만이 없어요. 일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집을 공짜로 판다는 게. 애초에 보증금으로 챙길 돈을 다 챙겼으니까 자기는 이걸 먹고 나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와서 네가 이 집 가져라, 집을 그냥 공짜로 파는 거죠. 대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보증금 반환 채무도 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 집을 넘겨받는 사람들은 돈이 한 푼도 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국세, 임금 이런 것들이 체납된 유령법인이라서 임차인은 나중에 경매가 되면 돈을 거의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건물주는 이렇게 보증금을 챙기고 집을 공짜로 팔아 넘기고 외국으로 날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오는 떴다방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이 보증금 중에 일부를 리베이트라는 수수료로 나눠 먹어요. 결론적으로 건축주, 떴다방은 리베이트로 몇십 몇백억을 챙기고요, 남는 건 딱 두 사람입니다.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빌라를 등기친 무갭투자 신용불량자,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신축 건물로 전입신고에 들어가는 임차인 세입자. 이게 언론에서 말하는 깡통전세입니다. 전세가가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높게 세팅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이 경우는요, 부동산 서류 중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보증보험증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1억, 2억까지 배상이 가능하니까 그런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공인중개사까지 묶어서 함께 고소를 하시거나 전세금 사고가 났으니 보험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인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인데요. 이건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신탁부동산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신탁부동산은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이런 식으로 세 명이 등장해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세히 아실 필요 없고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위탁자하고만 계약하신 분들은 요즘 같은 시국에는 대부분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탁부동산이 위탁자 소유가 아니고요. 수탁자인 신탁회사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이상하게 위탁자하고 체결을 해요. 이 신탁을 한 위탁자는 돈이 없고요. 그 재산은 전부 수탁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랑 임대차 계약을 한 신탁자가 거지면 임차인은 정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부동산은 들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신탁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서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부동산 명도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집에서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신탁부동산에 들어가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신탁자를 전세 사기로 고소하셔야 됩니다. 또 수탁자나 공인중개사가 그 전세 사기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서 공범으로 같이 고소해서 합의금조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탁법상 임차인이 민사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여기까지 무갭투자 전세사기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부동산 투자 사기는 정말 다양해요. 업계약서를 쓰고 대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불법으로 돈을 조달해서 유사수신행위라는 걸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두 영상의 결론은 전입신고, 빌라왕, 부동산 신탁 이 세 가지를 일단 아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영상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